이어서 해외 차별법 집행 관련 문제점 검토 이상현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고요. 순실대학교 국제법 관련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할 부분은 지금 페이지로는 44페이지로 제 송실대학교에서 형법, 형사법, 국제 관련 법 해서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 전부 다 포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주로 미국에 있는 거 가지고 이제 했고요. 그 외에도 유럽에도 문제는 또 역시 더 심각한 상황들이어서 그것은 이제 책자로 제가 지금 지영준 변호사님 앞에서 이제 했었던데 이제 공저로 이제 6인 공저로 나와 있는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하실 것인가 거기에 해외 많은 사례들 다 같이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을 좀 참조해 주시고 저는 미국에 관련된 쪽으로 이제 짧은 시간에 20분 안쪽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연방 민권법 Civil Rights Act가 1964년도에 이제 도입이 돼서 이게 이제 제한된 범위, 포괄적인 건 아니고요. 제한된 범위의 차별금지. 왜냐하면 사유가 4가지인가요? 5가지. 인종, 종교, 피부색, 성별, 출신국가 5가지. 그다음에 영역도 고용, 교육, 편의 제공은 이제 좀 넓은데 그거 말고 선거에서 이제 그 범위가 제한이 돼 있어서 제한된 범위의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때에 이제 제재 그것을 안 했을 때 금지 명령하고 제재 이게 제재까지는 못 봤지만 하여튼 그런 그 이제 미 연방법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SOGI라고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앞자를 쫙 따면은 SOGI거든요. SOGI인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에서 이제 점차 그게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거고 밑에 보시면 24개 주죠. 그러니까 한 반 정도의 주에서 명시적으로 소지가 이제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되고 그 주에서 이제 법이 집행되면서 이제 사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밑에 이제 제가 뭐 전부 다는 못 보고 이렇게 범위를 이제 좀 보면. 전면적으로 이제 소지로 중에 고용, 주거, 공적 편의 제공에서 전면적인 차별 금지와 성소수자라고 이제 일컫는 이제 저는 젠더 퀴어 뭐 이렇게 이제 좀 특별한 좀 젠더에서 불특정 이런 게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남 여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상한 거죠. 젠더 퀴어인데 여기를 상담 치료 금지시키는 것까지 전면하는 것이 반 정도. 25개 중에 23개로 봤을 때 12.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이제 다 전면 금지. 그러니까 상담을 이렇게 그것을 탈동성애 치료하는 것도 금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반 정도는 예외들이 이제 하나씩 있어서 상담 치료는 허용. 첫 번째 예외. 뭐 그다음에 교육 차별은 허용. 교육 시설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이죠. 교육 영역 예외 인정 또 일부 4개 주. 그다음에 공적 편의 교육 상담 치료 전부 다 허용.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유타에서 고용 부분에서 소지를 이유로 한 이제 뭐 해고와 제약 등은 이제 금지시키는 거. 이제 이건 좀 그래도 좀 수용할 만, 좀요 정도까지만 해도 좀 아무튼 그래도 그는 이제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다수는 전면적인 그 형태의 소지를 차별금지 사유로 해서 전면의 영역에서 다 금지시키는 게 이제 반 정도를 이제 현재 차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거의 문제인 것이죠. 그게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저 44페이지에 보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집행에 관련돼서 자유침해 예들이 발생하고 있다 해서 첫 번째가 그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지영준 변호사님과 아까 교육 문제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대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015년도 이제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판결이었는데 공립 러스쿨이죠. 그 헤이스팅스라는 뭐 UCLA 뭐 이런 식으로 UC자 들어간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이 주립대의 이 저기 로스쿨에서 이제 학생 조직이 원래 그 기독교 학생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CLS Christian Legal Society인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 차별 금지가 이제 강하게 적용되면서 학교에서 그 중에 등록 서류 중에 하나를 문제 삼은 것이 신앙 고백서. 그 내용이 그 밑줄 친 부분에 성행위는 남녀의 결혼 이외에서는 금지한다. 이 부분 이게 이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요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지금 등록 철회 취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소송을 냈는데 이제 졌습니다. 연방 대법원까지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지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뭐 순결 같은 그런 형태의 남녀 이성혼만을 가지고 어떤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려는 것은 우리의 그 현재의 그 차별금지법과는 충돌돼서 폐기해야 된다. 아니면은 너희는 등록 취소다.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여기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 유사 사례가 이것은 학생 조직이었지만 로스쿨도 이 캐나다에 있는 캐나디안 로스쿨에서 이 이름이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 아까 최진 저 교수님도 트리니티인데 거기 이름이 트리니티 웨스턴 유니버시티의 기독교적인 색채로서 같은 식의 남녀 이성혼의 거기 안에서의 성관계를 우리가 이제 수용하겠다라는 형태의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로스쿨 인가도 취소된 거죠.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다 허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뭐 등록이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종립대학 캠퍼스 이게 기독교 기반의 대학들이 주로 이제 타겟이 되는데 45페이지에 보시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민권법이 비즈니스 상에서 이제 적용되면서 요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됐는데 여기서는 남침례 교단 소속 대학이었고요. 서든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입학 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여성으로 기재를 했죠. 여성으로 기재를 했는데 그 학교가 이제 여성 뭐 이게 트랜스젠더 그 파트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여성 기재하고서 입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어느 이제 외부 미디어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사실은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게 알려지니까 학교에서 이 처음에 서약했던 거 입학 원서가 사실이라는 걸 서약했다가 이거 이제 사실이 아니게 되니까 퇴학시키면서 학교 시설 이용 금지까지 이제 다 같이 하게 됐는데 이 퇴학 취소와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 여성화된 사람이 퇴학 취소와 그 손해배상 이 학교 시설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걸 했었는데 법원에서 애매하게 퇴학은 그 윤리규범 위반으로 인정을 한다. 퇴학은 정당하지만 학교 시설을 사용하게 해주라. 비즈니스 시설은 해주라. 하면서 손해배상으로 45,000불,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인정을 한 그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주차별금지법에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성별 정체성 파트.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아까도 성별조사 조금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별 정체성을 근거로 한 그 차별금지에 관련된 입법과 그 판례들인데 첫 번째가 뉴욕 인권조례. 뉴욕시에서 인권조례 2015년도에 채택을 하면서 그 성별 정체성의 그 개념 정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실제 이제 그 생물학적인 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성이라고 이제 보면서 거부 분리를 이제 성차별의 하나로 이제 개념 정의하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인칭 대명사 뭐 우리 미국 영어에서 이제 pronoun she, he 뭐 하는 거잖아요. 그걸 자기가 원하는 걸 써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안 써주면 이제 성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서 그 다음에 성별 이용 시설 그게 46페이지에 보시면 탈의실 화장실이 뭐 여성의 쉼터 이런데 이렇게 그 이용을 이제 거절을 했다. 그러면서 뭐 무슨 증서를 자꾸 달라 무슨 뭐 이렇게 법률 증서, 뭐 출생증명서니 뭐 이런 증서를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은 성차별이다. 그 사람이 원하면 그걸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지 않을 때 미화 고의적인 경우 1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 되나요? 최대는 2억 5천, 그러니까 25만 불이니까 25만 불, 2억 5천인가요? 그래서 이런 뭐 더 되는 이런 식의 손해배상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이제 그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위축되는 거죠. 이제. 예, 그리고 그 성별을 31가지로 이제 정의를 했던 그 리스트가 이제 뉴욕시에서 이제 그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 성별 이용 시설의 학생들의 이용권들을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선되면서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공립학교에서는 트랜스젠더의 그 화장실 이용권을 보장을 해주라고 해서 그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교장 선생님 뭐 면담을 통해서 원하는 곳을 이제 하면 그것을 사용, 성중립 화장실은 사실 두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원하는 것을 쓰게 해주라는 것이 그때 이제 나왔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이제 가장 불편을 이제 겪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 이제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성적인 괴롭힘이다. 이것은 원하는 것을 써게 하는 것은 성적인 괴롭힘이라고 해서 집행 중지를 명하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전부 기각된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요 그 그 행정명령을 폐기시켜 버리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폐기하고 나서 트랜스젠더 쪽에서 이걸 이용하게 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는데 그건 또 기각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화장실 문제는 지금 약간 좀 수면 안으로 지금 가려져서 성중립 화장실 놓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거 이용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좀 수면 안에 가라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해석상으로 지금 이 소지를 차별금지 사유로 인정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20년 올해의 6월달에 고용 부분은 사실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용을 하기가 조금 이제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때 연방 민권법은 소지가 없습니다. 그 5가지 차별 사유 중에 성별, 그리고 또 바이올로지컬 섹스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1964년도에 그 도입된 그 부분이었는데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임을 이제 처음에는 안 밝히고 들어왔다가 일을 하다가 뭐 이제 어떤 이유로 밝혀지고 스스로 얘기하고 뭐 이래서 그것을 이유로 해고를 했을 때 이때에 이것을 이제 소송을 민권법의 그 이제 성별에 따른 차별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내가 이제 남성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성애자로서 이게 해고가 된 거지 사실 여성이었으면 이제 동성애자로서 해고가 안 됐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뭐 하여튼 내가 남성만 아니었으면 처벌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수용이 된 거죠. 연방 대법원에서 수용을 해줘서 결국 소지라는 표현,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이 없어도 그다음에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표현이 법조문에 없어도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되니까 갑자기 긴장을 한 거죠. 이제 왜냐하면 그 입법을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안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까지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판결이 갑자기 이렇게 뭐 해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러면 이제 어디까지 이게 미칠까 많이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이제 로마조 3번에 보신 게 이제 동성 결혼을 이제 아시다시피 2015년에 전면적으로 이제 모든 주에서 허용하라고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죠.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2003년도에 첫 번째가 사진회사 이건 이제 많이 보셨던 많은 사건들 중에 일부입니다. 사진회사에서 사진사가 이제 그 사진 서비스를 좀 축하하는데 여성들끼리 결혼하는데 하는데 나는 그 못하겠다고 했다가 소송을 당한 사건이죠. 첫 번째가 뉴멕시코 주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주에 있는 인권법 위반으로 차별 시정하라. 그 SO, Sexual Orientation,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그래서 이 소송을 냈는데 전부 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시정 명령을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뭐 하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가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이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서 2015년에 그때 이제 판결한 게 그 유명한 그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은 이성 간에만 허용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에서 이제 입법을 했는데 그걸 모두 다 위헌시켰던 그 판결인데 오벌지페 2015년에 허치 오벌지페 이제 판결인데 요 판결에서 이제 그 밑줄근 그 표현이 써 있는데 종교적 교리를 지켜서 동성 결혼의 수용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는
수정헌법에 따라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표현이 이렇게 몇 군데 이제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혹시나 이제 기대를 했던 분들이 이제 있다면 그 후에 있는 판결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수용이 됐지만 거절된 그 판결도 많다. 그래서 사실상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 상황이다. 한번 그 예를 보시면 그 아래에 3번에 있는 케이크 제작 판매 회사의 동성결혼 기념 케이크 제작 거부. 요것을 인정을 해준 판례가 이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밑줄 그은 사안을 그래도 수용을 해줬던 이제 사실 이제 드문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그 판례는 많이 아시는 게이 커플의 케이크 제작을 해달라고 그 이제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이름 써서 누구누구 하고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제 했던, 근데 그 이름이 남자 이름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못하겠다고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소개까지 해줬는데 이제 소송을 당했죠. 주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시정하고 콜로라도주에서 인권위에서 시정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거절당했던 커플 중에 한 사람이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주에서는 전부 다 졌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요게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할 때 그 이유를 이제 적었는데 콜로라도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중립성 의무를 이제 저버렸다. 그러면서 이런 특정 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방법을 표시하면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 적대적 표현은 밑에 제가 썼나요? 이렇게 무슨 홀로코스트와 유사한 어떤 이제 특정 집단을 탄압하는 종교의 어떤 행태들은 문제가 있다. 이런 그런 표현들을 이 인권위원장이 막 이제 기자회견을 하듯이 막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딱 문제를 삼아서 중립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이제 적대적인 방법으로 침해한 것이다. 해서 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밑줄 진 그 밑에 부분.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기 기성품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이제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예술적인 가치도 좀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종교적 표현뿐만 아니라 예술적 표현도 있는 것이어서 더 보장을 많이 해줘야 될 영역이다. 이러면서 그 판례를 만들어냈죠. 이제 종교의 자유로서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하나 이제 있는데 그 말고도 이 밑에 보면 4번에는 꽃장식 회사 이거는 이제 안 됐죠. 왜냐하면 꽃장식은 나왔으니까 꽃장식은 이제 그냥 있는 것을 이제 판매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꽃장식에 무슨 예술적인 가치를 그렇게 부과하진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쪽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는 쪽에서 이렇게 기독교나 무슨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검찰청에서 이제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봐서 공소 제기를 해가지고 그냥 이제 위법하게 이제 벌금형 내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히 무슨 종교적 적대적 표현 등이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러면서 그 이제 사건이 그냥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라고 했지만 다시 그 원래 주에서 이것은 당신들이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적대적 방법 이런 거 전혀 없는 올바른 판결이다 하면서 그냥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벌금 무는 것으로 끝나고 안 따르면 이제 계속 소송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탈동성애 전환 치료 문제가 이제 있는데요. 전환 치료도 이제 무슨 이렇게 전기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되는 건 이제 당연히 금지되는 것이고 문제되는 것은 상담을 통해서 당신적인 어떤 그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유도가 완전히 이제 금지된다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정상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다면 그게 되는 건데 왜 문제가 생기냐. 특히 이제 미성년자 파트에서 미성년자들이 그것을 잘못되게 생각을 가지려는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쪽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아동보호 실무자들이 메릴랜드주에서 이런 그 상담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치료하려는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모두 다 규제의 대상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헌법 위반이라고 이제 주장했지만 이것은 밑에 보시면 행위에 가깝다. 이것은 공익 목적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차별 금지라는 공익 목적 속에서 중요한 행위다라고 하면서 청구를 기각했고 밑에서 그 다음에 플로리다 주에서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건데 이 부분을 금지시킨 그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는 또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침해에 당한다라고 하면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또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사실 충돌되는데 어떤 게 맞을지 메릴랜드 주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고 상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고 아래쪽 플로리다에서는 해도 된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아마 올라가가지고 이제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좀 맞게 될지.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탈동성애 이렇게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런 상담 치료하시면 상당히 항상 이제 소송의 위협 속에서 이거 하셔야 되지 않을까. 미국 같은 경우 우리의 경우에는 이미 그런 게 없는데도 차별금지법이 없는데도 지금 광고를 해서 나는 탈동성애라는 것도 이제 상담 치료했다는 사람이 지금 제명되기도 했어요. 무슨 상담협회에서 상담협회 제명되기도 했습니다. 참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 필요성들을 좀 이렇게 많이 인정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입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종교적 신념의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이제 위협하다고 하는 예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판례로서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연방법원까지 가가지고 이 문제들이 다 나왔겠습니다. 다 이제 이긴 것도 있고 진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주인권위원회의 이런 그 법 적용의 실무들은 소지가 있든 없든 사실 강력하게 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이제 개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저도 그렇죠. 상당히 위협적인 그게 되기 때문에 말 자체를 하기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소송의 위협에서 결국 연방법원 가서 승리하는 예외적인 경우 말고는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이제 위협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심지어 성별에다가 이제 제3외성까지 이제 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전면적인 사실 소지고 이 그 영역도 뭐 저는 거의 전 영역이라고 보이는데 그 예외 적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외가 무슨 본질적으로 이것을 예외를 두지 않았을 때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 뭐 이게 하나가 예외인데요. 이게 그런 예외는 뭐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런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이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차별금지가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이 법이 그냥 통과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특별히 우리 시야를 넓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상되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될 지점인데요. 자, 그러면 그 좌중에서 혹시 그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아까 8차례 질문하시려다 못하셨는데 질문. 네, KHTV고요. 우리 지영희 변호사님, 차별금지법 만들어주시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반대로 막아야 되는 법을 또 우리가 창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지금 아까 종교자유법이라고 했나요? 종교자유법? 네, 미국에서.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종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좀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동성애 자들이 또 와서 교육을 시키고요. 동성애를 정상으로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자유법이 거기까지도 반영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정말 정상으로 바라보고 또 종교를 이 기독교에서 종교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집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안해보게 있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이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역차별 금지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표현의 자유금지법, 표현의 자유법인가요? 표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법. 침해 방지법이요. 예, 그런 것이고요. 아니면 양심의 자유 침해 방지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더 포괄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 각 방면에서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뭐 생각하시는지. 하시는 우리 이상한 교수님 네, 간략하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에만 국한하지 말고요. 네, 전 사회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맞받아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 많이 이제 입법 이렇게 국회의원 분들께서 이제 하실 텐데 저희도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보건법률지원센터 거기서 이제 그런 그 법안을 이렇게 하나 마련을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미국에서는 피해를 받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대처하려고 이제 항변 사유로 이렇게 종교의 자유 이제 민사소송에서 쓸 수 있다. 뭐 이러고 그다음에 뭐 적용 예외를 이제 인정하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 RFRA라고 하더라고요.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유럽은 잘 이제 조사를 못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먼저 이거를 제시를 했을 때 혹시나 이제 이게 차별금지법을 그럼 미국에서 하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수용하라는 그걸 메시지일까봐 그냥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좀 보건법률지원센터라고 이제 다음에 이제 2주 후에 개원하면은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님께 드릴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사실 내부 사항인데 그렇게 좀 얘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네, 예. 또 우리 서인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잘 상해서 좋은 대응책, 대안이 실현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 내용들이 사실 상당 부분 이미 논의되었던 것들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대책,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